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오후 10시 2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조금 더 자주 와야 되는데 지금 저번 주에도 한개 올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해부터는 조금 이제 이런, 뭐라 해야 되죠? 횡보장이 길어지면 재미도 없고 저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1회 정도, 그러니까 그냥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좀 짧게 해가지고 30분 뭐 1시간 정도로 잡아서 그냥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고 뭐 소통방 내지는 그냥 시황 훑는 정도, 지금 같은 영상 컨셉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좀 반등이 괜찮게 있었죠. 그래서 저번에 요때쯤부터 뭔가 스멀스멀 올라왔었죠. 그래서 연말 랠리가 오냐 마냐 막 이렇게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오지 않았었고, 그게 연초로 들어오면서 약간 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정도부터 뭔가 좀 반등 낌새가 보이더니 막 올랐고, 특히 이제 비트는 뭐 그렇다 쳐도 비트는 어차피 뭐 박스권이니까요. 근데 그렇다 쳐도 이더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지금 24시간 기준 5% 조금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잡 알트를 포함한 많은 알트코인들을 이제 좀 같이 밀어 올려줄 만한 그런 분위기의 반전에 대한 상승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시장이 더 분위기가 좀 뛰는 느낌이기도 하죠. 보시면은 솔라나 뭐 이렇게 두 자릿수 22%, 물론 저점이 굉장히 탁 꺾여서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두 자릿수 상승도 심심, 심심치 않게 보일 수 있고요. 뭐 갈라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점 대비 최근 이제 한 1, 2주 전 사이에 저점 대비 막 3배까지도 2배, 3배까지도 좀 올라간 코인들이 몇 가지는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사실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비트랑 이더의 이제 좀 지지와 어떤 확인과 박스권에서의 이제 살짝 반등 구간에서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알트코인들은 대부분은 보시면은 계속 신저점을 왔었어요. 그래서 그 신저점을 갱신하면서 몇몇 코인들 같은 경우는 상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내려와서 이렇게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탁 찍고 좀 이렇게 올라오기는 그런 빼꼼하는 그런 반등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반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률이 좋기 때문에 지금 좀 시장 분위기가 뭔가 좋아 보인다.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뭐 발표 이후로 뭔가 딱히 뭐 없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음, 이제 저저번인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뭐 DCG 이슈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만 좀 뭐 이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호흡이 이슈라든지 그렇다고 보고 하면은 뭐 당분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장을 보면서 뭐 지금 매수해라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이제 만약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그저께 어제 좀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났을 시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의 뭐 태초말로 다 갔었어요. 계속. 왜냐면 비트랑 이더는 좀 어느 정도 박스를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알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뭐 갈라 하면은 뭐 P2위에 이제 대장격 타이틀을 달고 굉장히 많이 핫했던 코인.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더 제외하고 넥스트 레이어 1 타이틀 달고 굉장히 핫했던 프로젝트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양을 했었다가 이번에 좀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쭉 다시 이렇게 다시 더 큰 산을 이렇게 바로 그려줄 거라고 그렇게 상상은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등의 기운이 어디까지 좀 흘러갈지 저는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는 오늘은 좀 메모장을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으로 좀 보면서
이슈 정리를 하고 메모장으로 이제 코인, 개별 코인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모장 먼저 켜볼게요. 보시면은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사이클 전까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조금 저는 좀 보고 싶거든요. 어떤 포인트냐면은 다음 사이클 전 그리고 다음 사이클 이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뭐 하도 오래된 떡밥이라서 거의 뭐 사골 국물 쓸 대로 썼죠. 그래서 어쨌든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호재로 작동이 되면서 큰 상승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비트가 뭐 1억 가는 거 10만 달러 돌파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좀 관점으로 같이 뭐 좀 길게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좀 중요한 거는 이 스테이블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렸었던 뭐 게임 관련 이런 플랫폼 그 진입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바이낸스가 이제 USDC를 이제 좀 자체적으로 없애고 BUSD로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네 화폐, 그러니까 뭐 패권 전쟁을 하잖아요. 뭐 달러, 뭐 유로, 뭐 우리나라 뭐 원화 뭐 있고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스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제 각 거래소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키워 보면서 그걸로 이렇게 돈놀이를 하려고 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떻게 흘러갈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CBDC랑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은 뭐 영상에서 뭐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 그런 떡밥들은 없지만 확실히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좀 거대하게 이 시장에 연계가 되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개방입니다. 요거는 좀 최근에 저번 영상 올리고 나서도 계속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제가 중국 개방하고 가로치고 홍콩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움직임 자체가 홍콩 쪽으로 돈이 계속 몰리고 있고, 홍콩 쪽에서 이제 오늘은 약간 좀 뉴스 특집이네요. 홍콩 쪽에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 관련한 것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대놓고 좀 이런 것들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런 돈들이 펀드라든지 뭐 돈들 같은 경우가 홍콩 쪽으로 이렇게 경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뭔가 밑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뭐 홍콩이 뭐 어쨌다고 이렇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저스틴 선 같은 경우도 어딨죠? 저스틴 선 같은 경우도 이게 보시면은 뭐 올인 차이나 이제 중국이 곧 이제 팬데믹을 극복하고 결국에 들어올 것이다, 블록체인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뭔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홍콩과 중국이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런 건 없지만은 결국에는 홍콩이 또 이제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또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오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퍼드가 있긴 했지만은 후오비 초기 창립자인 리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자 리린 같은 경우가 사실은 후오비를 이제 저스틴 선한테 저걸 하고 얘가 홍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새롭게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후오비 공동창업자 이제 이렇게 두진 장리 같이 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과 산업투자자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준비 중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물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다가올 거이기 때문에 같이 꼭 보셔야 될 포인트이다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후오 홍콩은, 그러니까 네이밍 자체가 뉴후오 홍콩이에요. 대놓고 이름이 홍콩이 들어갔죠. 그래서 뉴후오 홍콩은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1분기 중에
뭔가 조금이라도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콩 쪽으로 해서 뭔가 시작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규제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뭐 SEC 하에 뭔가 이런 뭔가 제약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콩 쪽에서 또 그게 새롭게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세계 각지의 암호화폐 기업들을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제가 단순 막 기사 몇 개 보고 막 그렇게 가져온 건 아니고요. 실제로 좀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포인트를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후비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FTX 무너지고 바이낸스 이슈 있고 막 이럴 때는 확실히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명확하게 이게 퍼드 약간 루머성 퍼드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호비 뭐 당장 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차라리 호비보다는 지금 좀 DCG 이쪽이 조금 제네시스 이쪽이 조금 더 문제가 있어 보이고 호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은 덜하지 않나. 그래서 이 이벤트를 좀 조심스럽게 가져와 봤는데요. 뭐 제가 뭐 받고 하는 이벤트는 아니고 왜 전에 우리 증정금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장이 또 좋고 해서 호비 퍼드도 있고 해가지고 좀 추천을 드리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좀 증정금 이벤트를 좀 단기간에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호비 페이지 가시면은 여기 가시면 돼요. 상단에 리워드 허브 가셔서 이제 탭 클릭하시면요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했었던 이벤트랑 똑같진 않죠. 그때는 2배 더 줬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기준이라든지 뭐 디파짓이랑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거는 뭐 신규 계정이 아니고 기존 계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남는 계정 원래 쓰던 계정 근데 선물 안 했었던 기존 계정을 갖다가 이벤트를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후보비가 좀 무섭다 하시면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이제 메모장으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요거를 띄워 놓을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같이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저번에 그 구체적으로 좀 딥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토큰 지금 가장 대빵 이 섹션별로 대빵 하나랑 그리고 약간 서브 하나 그리고 약간 사고 싶은 거 하나 이렇게 좀 써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빵부터 한번 써볼게요. 분부겠죠 당연히. 뭐 레이어 1은 뭐 이더겠고, 레이어 2는 뭐 폴리곤이겠죠 지금. 매틱이겠고, 메타버스는 뭐 샌드박스 정도 될까요? 지금 디스엠보다 샌드박스가 시총이 더 높죠. 일단 제 기준 샌드박스 그쵸, 제 기준 샌드박스가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P2E 같은 경우는 뭐 스테픈도 있었고 뭐 엑시도 있었는데 그럼 약간 좀 다단계적인 그런 구조적인 P2E 플랫폼 말고 뭐 갈라 같은 약간 좀 정식적으로 게임 런칭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생태계 코인으로 거버넌스 토큰으로 쓰일 만한 토큰은 이제 뭐 갈라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뭐 국내 대기업 김치 같은 경우 뭐 클레이 있었고 뭐 위믹스 정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NFT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는 에이프 코인 좀 좋아합니다. 뭔가 정이 계속 가요. 하는 것도 보면은 뭔가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해서, 다만 이제 발행량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에이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저점이 아마 3달러 정도였던 것 같은데 볼까요? 한 달 보면은 뭐 3.3달러 정도입니다. 이 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밈코인 같은 경우는 뭐 도지겠죠?
그리고 좀 뭐 이장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이장 같은 경우는 뭐 OKB라든지 내지는 제가 사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좀 탐이 났던 거는 비트다오예요. 비트다오 저번에 소개해드렸었죠, 영상에서. 근데 이제 비트다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친구들도 바이낸스 그 모델을 갖다가 굉장히 잘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소강 모델을 도입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플랫폼화 시켜서 그때 멘틀이었죠. 멘틀이라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플랫폼화 시켜서 그 안에서 거버넌스 토큰으로 비트를 그러니까 그 비트 다오 토큰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그렇고, 확실히 뭔가 좀 나중에 나쁘지 않은 시점에 조금 사볼만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더 말고는 뭐 이장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에이다 정도 되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번에 또 보고 느낀 게 솔라나에 좀 팬들이 확실히 많이 있구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가 약간 만약에 산다면 솔라나가 좀 사고 싶네요. 나중에 추후에 레이어 1.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반등 그 한 거 보시면은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한 얘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7일 기준 정도로 볼까요? 그래서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친구들을 좀 많이 눈여겨보세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확실히 뭔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었다면 그 친구들이 확실히 어떤 저점 매수에 대한 그 욕구가 많이 담겨 있는 코인들이고, 아직까지도 그 1년 전, 2년 전에 그 후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티미즘도 있겠네요. 레이어2에서는 옵티미즘. 저 옵티미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나오지 않은 저는 아비트럼이 조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는 뭐 이뮤터블 X라든지 요 정도 레이어2를 좀 기대를 하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좀 갖고 싶네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기는 이제 뭐 OKB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OKB나 뭐 호비가 안 망한다면, 살아남는다면 후토 정도. 왜냐면은 위에 이제 썼었던 중국 개방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개방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홍콩을 좀 경유한 그런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면 확실히 좀 중국 관련 토큰들도 어, 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샌드박스는 뭐 마나 토큰이 있겠죠. 마나도 보시면은 봐봐요.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얘들이 제가 이거 뭐 올라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쓰면은 상위에 분포가 좀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시총 1위부터 100이고, 심지어 시총 이미 높은 얘들이 오히려 상승률이 더 좋은, 반등이 더 좋은 그런 효과가 지금 좀 보여지고 있죠. 비타오 있고, 솔라나 있고, 에이프도 있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이 낮은데 반등도 구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된다. 다시금 뭔가 매수를 하기에는 메리트가 많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만약 코인 쪽을 본다고 하면은 메타버스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샌드박스나 마나, 디센트럴랜드 쪽도 좋지만, 굳이 산다면 뭐 샌드박스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좋지만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어떤 친구들을 좀 찾아볼 것 같아요. 왜냐면 메타버스랑 뭐 NFT, 뭐 P2E 이런 것들은 지금 개발 중인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인 다음 사이클과 좀 겹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보고 싶습니다. P2E 같은 경우는 이제 갈라 말고는 뭐 스테픈도 있고 뭐 엑시도 있긴 한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생애 주기가 끝난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절대 안 살 것 같고, 갈라가 이번에도 사실 뭐 마케팅이 좀 잘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 친구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기다렸다가 요 섹션에서의 이제
원탑이 또 될 수 있을 만한 코인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기다릴 것 같고요. 이제 국내 대기업 김치도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클레이 위믹스는 이제 좀 해먹었다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고, 이제 이 친구들은 제가 어떤 거 쓸지 아시죠, 여러분? 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쓰는 거. 그리고 뭐 SK 코인이라든지 라인 링크가 확실히 잘해요. 보시면은 상승률 보면 딱 답이 나올걸요? 반등? 제가 미리 사전에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아, 요거 있네요. 요거 P2E에 뭐 오아시스 정도. OAS P2E 오아시스 같은 토큰 분명히 또 추후에 쓸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레이랑 위믹스랑 라인링크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검색 안 해봤던 거거든요. 자, 보세요. 클레이 상승률 8%, 24시간 기준이니까 뭐 공평하겠죠? 자, 위믹스 상승률 1.5%. 자, 라인링크 상승률, 물론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좀, 자 보시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뭐 클레이랑 좀 많이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한 달 상승률로 보시면요, 저점 대비 거의 2배 올라왔어요, 라인링크. 근데 클레이가 물론 시총이 크다고는 하지만 클레이가 하도 똥을 싸놓은 게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되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머니가 지금 만약에 이런 반등에 분명히 들어온 거고, 이런 상승장을 이끄는 것이라면 그 돈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더 똑똑한 돈이죠. 왜냐면 반등 하락장 약세장에 들어온 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나, 같은 플랫폼 비슷한 코인인데 A, B, C 중에 C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분명히 C는 뭔가가 있는 친구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등장, 단지 막 수익률을 집착해가지고 막 갈라 뭐 60% 올랐네, 아 어제 살걸, 뭐 롱 칠걸, 막 이런 헛생각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이런 반등장에 내가 못 먹었더라도 아 못 들어갔구나, 하지만 이번에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분석을 하면서 다음 또 기회 왔을 때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머릿속으로 또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좀 가져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보이시죠? 이런 판단들이. 어떻게 보면 윈익스, 라인링크, 뭐 클레이 다 비슷한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다르다는 거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이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죠. 민코인이랑도 좀 어떻게 보면은 살짝 걸쳐 있기도 하고, 느낌이 동물코인 막 이렇게 그 타이틀이 되면서. 그리고 NFT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큰 프로젝트와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에이프 같은 경우 조금 독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에이프 같은 친구가 또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에이프를 조금 모아보고 싶은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뭐 국내 대기업 김치 말고 뭐 해외 같은 경우 뭐 톤코인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 뭐 레이어 1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뭐 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앱토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수이 앱토스는 알라메다 쪽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출시된 애들 중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유통량, 발행량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봉크 이런 애들이 또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항상 있다, 시장에 있고 기회가 계속 있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서 마무리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메모장 써서 하니까 재밌네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그 느낌을 가지고, 그 판단, 그 시야를 가지고 시장을 같이 보시면은 뭐 매수 매도 타임 이런 거 좀 놓치더라도 다음 상승장 사이클 때 충분히 남들보다 훨씬 더 훨빼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솔라나가 뭐 갈라가 뭐 많이 올라도 뭐 여기서 뭐 두세 배 더 갈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같은 상승 다음 사이클장 오면은 두세 배는 그냥 가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못 먹었더라도 너무 막 배 아파하지 마시고, 만약에 샀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욕심내서 또 이번에 뭐 이런 수익률마저 토해내지 마시고 적당히 욕심 부리지 않고 올해는 좀 그런 포지션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좀 현금화 잘하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NFT로 엄청 많이 주워 먹었잖아요. NFT랑 뭐 트렌드 매매 이런 것들도 유효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많이 주워 먹었다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점 이제 겨울장이 다가오고 먹을 게 진짜 없죠. 먹거리가 진짜 없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거래소 증정금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왔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매수를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는 절대 매수 비추 이랬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나오면은 뭐 풀시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좀 감당하는 선에서 들어가되, 그리고 이제 근본 위주로 레버리지 쓰지 않고 들어가되 적당히 이익이 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좀 쳐내는 그런 투자 방식 방향성을 좀 잡으시면서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셨겠죠? 그리고 또 확실히 느낀 건데, 막 솔라나 막 망한다, 뭐 알람에다 난리 났다 하면서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눈이 뭐 10달러 깨진 거야? 막 이렇게 됐을 때 사면은 확실히 좀 먹여준다. 항상 알고는 있는데 저도 저런 거는 저점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로 2023년 얘네 콩콩 이쪽 이슈가 지금 6월이었나요? 6월쯤에 거래소 설립하고 막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전까지 뭐 악재 다 해도 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금리 뭐 CPI 떨어지고 뭐 금리 어느 정도 이제 적응되고, 뭐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점 찍고 유지되고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뭐 이런 이슈들,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엄청 많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각자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수익을 내보려 하는 움직임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준비해 봅시다 올해. 그리고 25년까지 해서 분명히 또 시장에 풀린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금 불장은 온다. 탐욕들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맞아, 이거 어센덱스 저번에 끄트머리에 잠깐 소개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센덱스 이벤트는 조금 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맞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어센덱스 이벤트는. 그리고 대신 뭐 호흡이라든지 최근에 뭐 바이비트 그 정도 이벤트 있고, 비트파이 이벤트 다계정 계속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하시면서, 다계정 진짜 꿀이지 않아요 비트파이? 이런 것들도 만약에 나중에 제가 생방을 하게 되면은 증정금 녹이는 이런 것들 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한 방송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영상을 좀 찍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좀 고려를 해보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준비 잘 하셔서 올해는 뭐 큰 욕심 안 부리셔도 되지만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